코로나 핑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려고 F-35 예산까지 손댔다. 국방비를 5,600억을 줄였다라는 지금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자,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최대 2천만원, 이게 희망회복자금이라는 게 소상공인 지원금이죠. 이걸 2천만원까지 올리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필요한 국방예산, 즉 F-35 첨단 전투기 도입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참 좋아하고 중국이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2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42개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담겨있지 않던 방위사업청 사업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국민들한테 현금 나눠주려고 칼질이 된 방사청 관련 사업 감액 규모가 5,680억이라는 거예요. 참 웃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피하 식별장치 성능 개량 사업 1,000억이 삭감됐고 F-35 도입 예산 920억이 삭감됐고 그 외에도 중요한 사업들이 다수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방부 사업이요.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22개 방사청 사업들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국방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청 사업 삭감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추경을 갖다가 이렇게 감액하면서 국방 분야에서 대규모 감액을 했고, 자, 돈 더 나눠 준다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왜 감액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심사 과정이나 심의 내역이 없이 밀실에서 감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 예비 심의조차 없이 진행된 감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매 시기를 뒤로 미루는, 그래서 조정을 했을 걸로 보이지만 만약에 실제 사업 규모를 줄이는 그런 의미의 감액 사업을 국회 논의 없이 줄였다면 이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충 해버리고 추경에서 조금 얹어줘야지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추경으로 미룬 본예산을 이번에 깎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력 저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제일 싫어하는, 누가 제일 싫어해요? 북한과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F-35 도입 예산이었다. 돈 좀 전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외식시킨다고 이런 예산을 깎는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가 어제 대국민 부동산 담화를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공갈하고 협박하면서 집 사지 마라, 집값 떨어진다, 업소를 했습니다. 왜 했냐? 주택 추경 매수하지 마라. 지금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은 곧 아마 사자 말자 집값이 떨어지면서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가계부채가 못 갚는 상황이 벌어져서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들이 꾸리는 것은 뭐냐? 대선 앞두고 집값이 떨어져서 정권 재창출에 발목을 잡을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날 집값 문제에 대해서 홍남기가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대선 앞두고 집값이 너무 폭락해도 데미지가 될 거고 떨어져도 데미지, 이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데미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급작스럽게 많이 급변하면 그것은 오르든 내리든 치명타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금 인상이 곧 된다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LTV가 75%인 상황에서
2년 내에 집값이 20% 하락을 하면 민간 소비와 고용이 4% 감소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B2 영끌했다가 크게 데미지가 입는다. 그래서 이들은 더 많은 빚을 감안한 투자가 자기들한테 충격을 줄까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계속 경고하는 거 먹히지 않는데 공갈 협박성 경고까지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이걸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웃기는 거는 어제 집값 간담회에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냈는데 내용 중에 보면 정부가 혼자 집값 못 잡을 거니 국민이 협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값 폭등이 우리 모두 책임이다. 너들 책임도 되고 우리 정부 책임도 된다. 4년 넘게 호언장담하며 정부만 따라오라는 정권이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어제 경찰청장이 집값 담화의 현장에 나와가지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형사처벌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달라. 전문 투기 세력은 범죄단체 조직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 그래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 투기꾼 범죄자로 노골적으로 겁박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계부채 충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의 이 집값이 오르는데 추격 매수는 나중에 이 가계부채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한마디로 부도가 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그럴 경우에는 대선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엄청나게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홍남기는 투기를 20번 언급하고 경찰청장은 구속을 겁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우려에 대한 것은 일리가 있지만은 집값 전세값 잡을 대책은 못 내놓고 국민 탓만 하느냐라는 비판을 지금 듣고 있는데 계속 올라서 이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 5,751만 원입니다. 참 기가 찬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경찰청장은요 이런 데 나와서 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지금 고소고발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경찰 한 명이 사건 337개 작년 고소사건 43만 건 피의자 기소율은 20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사건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한가해서 여기까지 나올 시간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명동이 1층 점포도 텅텅 비었다. 치솟는 명동 공실률 해가지고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43.3%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음식점도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노포로 지정되면. 그래서 땅값만 올라가고 빌딩 거래만 활발하다는 거예요. 소공동에 보면 북창동입니까? 북창동에 그 송원이라고 오래된 복집 정말 잘해요. 근데 대를 이어서 하는 그 복집도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집 굉장히 단가도 센 복집도 지금 문을 닫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의 공실률이 31.9, 홍대 합정이 22.6 이것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부동산만 이런 게 아니라 열기 식는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가 4월달에 165만 명에서 6월달에 12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했어요. 코인 시장에 출금이 입금보다 훨씬 많고 투자자 탈출 행렬이 지금 이루어져서 22조 시장이 6조로 뚝 떨어졌습니다. 3천만 원 투자했다가 반토막 난 사람이 손절할까 버틸까 하는 그런 유행의 글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반등은 끝났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휩쓸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 223개라더만은 지금은 이제 7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다 문 닫고 튀었겠죠. 11곳이 위장 차명 계좌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그래도 명부상으로는 이 79개가 영업 중이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법인 계좌 94개를 받아가지고 전수제사를 해보니 14개가 불법 계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4개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중에 14개가 불법 계좌다. 이 돈 떼먹는다는 거죠. 금융사 옮겨가며 위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 과거는 국내 가격이 비싸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이라 했는데 요즘은 국내가 해외보다 훨씬 싸는 역 프리미엄 상태로 빠져 있다. 위장 계좌로 불법 영업한 코인 11곳이 지금 드러났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인 문제. 자, 이 부동산 명동 홍대 앞 그리고 이태원 공실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끝까지 치솟는 부동산 폭등.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웃기는 거는 교중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6,500만원 이하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 인테리어는 부르는 게 값이다. 20-30년 된 집이 많아 리모델링 시장이 41조다.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서 시공비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것도 난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가만히 보면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투기꾼 구속시킨다고 겁을 줘야 될 정도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총리가 투기를 업소하고 있어요. 가관인 모습이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 뭔가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끝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조롱하던 것들 이제 좀 있으면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기 바랍니다.